안녕하세요. 프리뷰 N팀장입니다. 3월 3일 NBA 리뷰와 3월 4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적이 처참했다고 일단 아까 오후 경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정말 처참했습니다. 뭐 분석대로 다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워싱턴 토론토 경기, 이 경기는 이제 저희가 NBA 추천 라인으로 언더를 드렸었는데, 뭐 막판에 토론토가 뭐 더티 플레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파작을 하면서, 예, 1분에 뭐 한 11점인가 뭐 그렇게 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일단 오버가 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게임의 흐름상 언더가 맞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토론토가 오늘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슛감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27%밖에 안 됐어요. 3점 슛이요. 예, 반면에 워싱턴은 46%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 벤치 구간에서 밀렸습니다. 예, 벤치 구간이 이게 경기가, 그러니까 시즌이 후반부로 지나갈수록 이 벤치 구간에서의 어떤 중요도가 조금씩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워싱턴이 보다, 예,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갔고 워싱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댈러스와 필라델피아 경기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가 뭐 오늘 백투백 경기이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백코트 자원들의 폼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역시 뭐 오늘 경기도 맥시 혼자, 예, 경기를, 뭐 엔비드도 잘했죠 물론. 예, 예. 뭐 하든도 잘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엔비드, 맥시, 하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의 폼이 뭐 전혀 좋지 못했고, 뭐 어빙이랑 돈치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백코트에서만큼은 확실히 댈러스가 앞설 수 있다. 그래서 엔비드가 중요하다. 왜? 프론트 코트에서 최대한 괴롭혀 줘야 되는데, 예, 댈러스를 최대한 괴롭혀 줘야 되는데 나름 괴롭혀 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나름 괴롭혀 줬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뭐 엔비드가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력도 준수했고, 그다음에 뭐 자유투도 꼬박꼬박 넣어줬고, 하지만 2점 경기를 하는 팀과 3점 경기를 하는 팀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댈러스는 오늘 3점이 52%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점이 50%가 넘어가면은 어떤 팀이든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애나와 스퍼스 경기, 샌안토니오 경기는 할리버튼이 오늘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 빠지는 줄 알았고, 그렇지만 오늘 샌안토니오는 켈던 존슨도 빠졌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는 뭐 주전 구간에서는 뭐 인디애나가 전혀 밀렸다고 보기는 힘든데, 뭐 벤치 구간에서 샌안토니오는 몇 회까지 계속 주전과 벤치들을 로테이션 해가면서 돌려가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벤치 구간들의 나름 뎁스가 괜찮은 편이에요. 네. 뭐 지금 샌안토니오는 오늘 또 바셀이, 예, 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백코트에서의 어떤 벤치 구간에서의 어떤 백코트를 준수하게 끌어주었고, 뭐 오늘 뭐 트레 존스도 벤치에서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인디애나가 졌네요. 참 답답합니다. 예, 인디애나.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뭐 네마드와 그 다음에 뭐 버디힐드 정도, 그 다음에 터너가 있다 뭐 이러면은 저는 분명히 이거 인디애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봤는데, 인디애나 선수들의 일단, 인디애나는 3점으로 먹고 사는 팀인데 3점도 많이 던지지 않았고 3점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예, 3점 감도 많이 나빴고, 예. 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할리버튼이 빠졌는데 인디애나를 픽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한 번쯤, 예, 반성을 하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클리퍼스와 골스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야, 진짜 이게 이 루 감독은 정말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전 구간에서 약간의 어떤 보정을 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 인터뷰 때. 그래서 저는 웨스트브룩이 빠지고 뭐 바툼이나 뭐만 정도가 주전 라인업으로 올라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게 아니라 고든을 올렸어요. 주전 라인업으로. 아유, 미친 거 아닙니까? 고든 제가 어저께 말했잖아요. 고든 요새 폼이 안 좋다고.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뭐 지금 이 양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게다가 또 고든 올리고 그다음에 웨스트브룩이 또 주전 라인업에서 또 뛰고 있는 뛰게끔 만들었어요. 웨스트브룩 오늘 스탯을 말씀을 드리면 웨스트브룩 야투율 12개 던져서 3개 들어갔고요. 3점 5개 던져서 아무것도 안 들어갔고요. 28분 동안 턴오버 4개 했어요. 웨스트브룩 안 된다니까요. 당분간 클리퍼스 안 볼랍니다. 예. 클리퍼스는 당분간 배제를 해야지. 이건 감독의 문제이기도 해요. 예, 감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골스가 잘한 경기도 아니었거든요. 골스는 3점으로 먹고 사는 팀인데 3점 적중률이 30%였습니다. 딱 30%. 예. 오늘 풀 말고는 제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쿠민가가 페인트 존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클리퍼스 페인트 존 약하다고. 쿠민가가 페인트 존에서 19득점 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어요. 물론 오늘 주바치가 안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클리퍼스는 전반적으로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라는 좋은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팀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샬럿과 올랜도 경기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샬럿은 뭐 오늘 워싱턴이 GTD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라멜로 볼이 오늘 시즌 아웃이고, 그 다음에 올랜도는 뭐 다 나옵니다. 펄치, 해리스, 바그너, 벤케로, 웬델 카터 다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전 구간에서는 샬럿이 1mm 앞섭니다. 예, 샬럿이 1mm 앞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로지어가 올랜도의 다른 백코트 자원들보다는 그래도 급이 하나 정도는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로지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어떤 평균을 수렴한다면 저는 올랜도의 백코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펄치, 해리스 쪽이 훨씬 더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올랜도의 백코트의 어떠한 백코트 수비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랜도의 백코트 자원들은 윙스팬이 길고 사이즈가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 백코트 자원들의 어떤 활동 반경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샬럿 같은 경우는 프론트 코트, 즉 페인트 존에서의 어떠한 득점이나 수비가 어렵습니다. 예. 왜 어렵냐? 웬델 카터 주니어, 벤케로, 그 다음에 프렌치 바그너 다 아주 그냥 신장이 높고 높이가 높고 큼직큼직한 선수들이에요. 이러한 선수들을 상대로 샬럿이 오늘 좋은 경기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 초반부터 팽팽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뭐 로지어가 미쳐가지고 뭐 40득점 뭐 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경기는 샬럿이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확률이 있다. 최근 샬럿의 3점 적중률은 36%, 올랜도의 3점 적중률은 31%. 이 부분이 샬럿이 오늘 비빌 수 있는 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럿이 오늘 이기려면은 로지어, 오브레 주니어, 고든 헤이워드의 3점이 뭐 미친 듯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올랜도가 오늘 경기 훨씬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죄송합니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주전 구간은 그렇다 치지만 벤치 구간에서는 올랜도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올랜도가 샬럿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지금 라멜로 볼이 시즌 아웃된 상황에서 오브레 주니어가 주전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샬럿의 벤치 구간의 백코트가 상당히 헐거워졌다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하고, 그다음에 올랜도의 최근의 어떤 경기력은 제가 미러키전에서 미러키의 마인승을 못 본 이유가 올랜도가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 한 30경기 정도는 올랜도가 5할 이상은 꾸준히 해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 오히려 샬럿보단 오늘 경기 올랜도가 올랜도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예. 예, 그래서 올랜도의 승리,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두 팀의 어떠한 야투율이 썩 좋지 않은 관계로 저득점 예상을 해봅니다. 애틀란타 포틀랜드 경기는 일단 틀의 0, 예, 틀의 0이 오늘 경기 뭐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애틀란타가 마이너스 6점의 핸디캡을 받았거든요. 네, 이거 패스입니다. 예. 분석 효율성이 안 나옵니다. 이거 뭐 애틀란타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배당이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애틀란타가 마인승을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보스턴 브루클린은 예, 보스턴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핸디캡이 뭐 마이너스 11.5가 잡혔는데 너무 높습니다. 패스합니다. 예, 보스턴이 승리는 하겠죠. 그다음에 마이애미 뉴욕 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지금 현재 경기력이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6경기에 단 1승. 예, 1승이 필라델피아. 예. 근데 뭐 샬럿한테도 지는 팀입니다. 예, 브루클린한테 치고. 그 다음에 뉴욕은 지금 뭐 10경기 단 1패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 지금 승리할 만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 지금 뉴욕의 폼이 워낙 좋습니다. 뉴욕의 폼이 워낙 좋은데 마이애미는 오늘 버틀러가 GTD예요. 그 다음에 라우리가 아웃이고요. 자, 뉴욕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백코트가 너무 좋아요. 예. 일단 뭐 브론슨, 그라임즈, 이 브론슨과 그라임즈의 백코트가 나름 상당히 준수하고 그 다음에 조시 하트 영입해 왔죠. 벤치 구간에서. 예, 조시 하트. 그 다음에 퀴클리. 어느 한 명도 이게 헐겁다고 얘기하기 힘들 만큼의 안정된 백코트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첼 로빈슨이 복귀하고 그다음에 하르텐슈타인이 벤치에서 백업 자원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뉴욕의 단점은 있습니다. 뉴욕의 단점은 뭐냐면 하트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벤치 구간이 조금 헐겁다라는 점, 즉 주전 자원들의 출장 시간이 많다라는 점이 장점이었었는데 최근 경기 보면은 주전 선수들의 출장 시간도 많이 줄었어요. 예, 평균보다 줄은 상황이죠. 예, 평균보다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벤치 구간에서의 어떤 안정감도 보여주고 있고 주전 구간에서 뭐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이죠. 예. 직전 경기 뉴욕은 3점 슛 적중률이 57%였습니다. 예, 최근 5경기 41%. 이거 뉴욕을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마이애미가 뭐 약간 좀 도깨비 팀이긴 합니다. 예, 뭐 강팀도 잘 잡아내고 하는데 오늘 뭐 빈센트 그다음에 올라디포가 백코트에서 활약을 하겠지만 뉴욕과 비교해 봤을 때 뉴욕보다는 백코트도 헐거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버틀러가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조건 마인 가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아데바요가 오늘 로빈슨이나 하르텐슈타인을 상대로 뭐 그렇게 효율성 있는 득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전 뉴욕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요 제가 봤을 땐 215점 잡혀 있는데 오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의 최근 슛감이나 어떤 공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와 피닉스. 시카고는 홈경기에서만큼의 어떠한 경쟁력은 있는 팀입니다. 최근 수비도 좋고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4쿼터 뭐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경기력을 보이면서 좀 고전을 하기는 했지만 홈에서의 만큼은 경기력은 좋다. 그 다음에 뭐 라빈의 최근 어떤 슛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드로잔도 조금씩 폼이 올라오는 모습. 부셰비치라는 좋은 프런트 코트 자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닉스는 뭐 크리스폴 부커 듀란 오코기 에이튼 완벽하죠. 예, 이 정도면은 뭐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이거 어디를 내놔도 꿀리지 않는 진짜 주전 라인업입니다. 게다가 지금 피닉스 같은 경우는 누구냐
페인, 예, 카메론 페인이 이제 뭐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서 백코트에서 벤치 구간에서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전 구간에서는 시카고가 절대 밀리진 않습니다. 예, 주전 구간에서는 시카고도 11.4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절대 밀리는 주전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카고의 백코트 구간이 너무 답답하다. 예. 지금 시카고의 백코트 저기 시카고의 벤치 구간, 예, 죄송합니다. 시카고의 벤치 구간이 답답하다. 시카고 벤치에 지금 백코트는 누구냐면 도슨모와 화이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카메론 페인이란 말이에요. 예. 일단 두 벤치 구간을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피닉스가 훨씬 더 앞서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뭐 주전 구간에서도 듀란트, 부커, 폴을 얘네 누구야, 카루소, 드로잔, 라빈 뭐 하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이라도 뭐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벤치 구간은 뭐 확실히, 예, 벤치 구간은 확실히 피닉스가 앞서고,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2쿼터까지는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3쿼터에서는 결국 피닉스가 조금씩 점수차를 벌리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피닉스의 현재 저기 벤치 구간 또한 뎁스가 든든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프론트 코트에서 에이튼과 부셰비치, 글쎄요 뭐 에이튼이 부셰비치를 막는 것도 힘들겠지만 부셰비치가 에이튼을 막는 것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부셰비치는 높이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튼은 스피드가 더 빠르고요. 예.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땐 피닉스가 오늘 경기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수라고 하면 시카고의 베벌리가 수비가 좋기 때문에 뭐 크리스포를 뭐 원천 봉쇄를 한다. 그래도 크리스포를 원천 봉쇄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듀란트가 1번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부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피닉스가 마인승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유타, 제가 어저께 그랬을 거예요. 오클라호마가 상대팀이 누구든지 웬만한 팀 만나면 오클라호마를 꺾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타네요. 해필 유타면은 오클라호마 봐야죠. 왜냐, 지금 유타는요 백코트가 없어요. 예, 조던 클락슨 지금 아웃이죠. 조던 클락슨 아웃 맞죠? 예, 조던 클락슨 아웃이죠. 그 다음에 섹스턴도 아웃이죠. 볼핸들러 누가예요? 호튼 터커랑 아그바지 가야 되는데 얘네 둘을 믿고 유타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기디가 최근 슛감은 안 좋지만 어시스트는 꼬박꼬박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도트와 그 다음에 벤치에서 이들의 활약이 저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제일런 윌리엄스를 뭐 좀 올려서 백코트 자원으로 뭐 쓰고는 있기는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땐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지만 백코트에서 저는 오클라호마가 보다 더, 아니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세요. 야, 마카넨이랑 올리니 캐슬을 어떻게 막으려고? 못 막는다라기보다는 프론트 코트가 오클라호마가 딸리는 건 사실이죠. 맞아요. 마카넨과 올리니, 그 다음에 캐슬러가 프론트 코트에 있는 한 유타가 프론트 코트 페인트 존에서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일린 윌리엄스나, 그 다음에 벤치에서 뛰고 있는 사리치나, 그 다음에 로빈슨 홀이 있는 오클라호마가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공격은 안 될지언정 수비만큼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백코트가 강하지 않은 팀이 이 프론트 코트까지의 공이 운반되는 그 과정이 뻑뻑하면 마카넨이나 클락슨이나 올리닉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득점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오클라호마가 뭐 지금 역배가 잡혀 있지만 오클라호마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두 팀 모두 이 3점 능력이 좀 암울한 수준입니다. 직전 경기 두 팀 모두 20%대의 3점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나마 이제 오클라호마는 연패라는 지금 5연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타도 뭐 나름 동기부여는 가지고 있겠죠. 예, 5할 목표를, 그 다음에
플레이인이라도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주겠지만 오늘 경기가 결코 유타가 유리한 경기는 아니다. 프런트 코트에서는 분명 유타가 앞서겠지만 백코트에서만큼은 오클라호마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두 팀의 최근 득점력은 좋지 못하다라는 점은, 그러니까 3점 능력, 야투 능력은 뭐 썩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하며, 페인트 존에서의 오클라호마 실점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은데, 자, 캐슬러나 뭐 올리닉 같은 선수들은 어떤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봉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스탯으로 확인한 바, 오클라호마의 승, 꼭 쫄리시는 분들은 오클라호마의 프랜승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덴버 멤피스는 패스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골리스와 뉴올리언스도 역시 패스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골리스가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렌슈나스가 GTD이며, 발렌슈나스가 나온다면은 뉴올이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발렌슈나스가 GTD인 상황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클리퍼스도 역시 패스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지금 팍스가 GTD입니다. 팍스가 GTD고, 만약에 팍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미친척 클리퍼스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팍스가 나오면 세크라멘토 보겠습니다. 클리퍼스 웨스트브룩이 나온다? 또 주전 나온다? 아유, 이제 못 보겠습니다. 그냥 클리퍼스 경기는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냐면은, 아니 그냥 여기 뭐 샬럿 같은 팀이 못하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클리퍼스 같은 팀이 저렇게 삽질을 하면은 막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리퍼스 경기는 이제는 초이스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오늘 세크라멘토, 오늘도 클리퍼스가 저기 누구야, 주바치 못 나온다면, 세크라멘토 사보니스가 오늘 나오니까 팍스만 나온다면 세크라멘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레이커스는 오늘 슈레더가 GTD인데, 슈레더 GTD지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도 오늘 경기 출장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와 러셀은 오늘 경기 못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미네소타는 뭐 그냥 나오던 애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백코트에서는 저는 미네소타가 조금 앞설 것으로 봐요. 왜? 콘니와 에드워즈가 있다. 콘니와 에드워즈, 특히 에드워즈가 상당히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콘니가 미네소타로 이적해 와서 전혀 어떠한 콘니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뭐 콘니와 고베오가 짝짝꿍이라고 하지만 뭐 약간의 시너지는 보여줄지언정 뭐 정말로 좋은 어떤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이유도 일단은 백코트에서는 조금 불리했지만 프론트 코트에서 이날은 고베어 없었나? 하여튼 뭐 고베어, 리드, 그 다음에 뭐 가자, 뭐 이런 선수들이 프론트 코트를 점령을 하면서 페인트 존에서 70득점 했어요. 클리퍼스전에서. 그래서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에드워즈가 외곽에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에서 그런 빅맨들이 풀어주면서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은 데이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반더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치무라 같은 어떤 좋은 빅맨 자원들이 레이커스가 있는 상황에서 미네소타가 지네들이 잘하는 그러한 플레이를 하기는 오늘은 좀 껄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슈레더와 비즐리라면 마냥 밀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레이커스에는 로니오커 사세나, 그 다음에 오스틴 리브스와 같은 백업 자원들도 나름 준수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오히려 미네소타가 백업 자원들이 조금 약합니다. 미네소타가 백업 자원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백코트에서도 미네소타가 콘니와 에드워즈에서 극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백코트에서 마냥 미네소타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재 미네소타가 잘하고 있는 프론트 코트 플레이도 현재의 레이커스의
자원들이라면, 유닛들이라면, 뭐 반더빌트, 앤서니 데이비스, 하치무라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오늘 경기 쉽게 풀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3점, 최근 3점이 미네소타보다는 레이커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좀 최근 뭐 비즐리의 적중률이 조금 좀 떨어진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예. 하여튼 뭐 3점도 지금 미네소타보다는 레이커스가 앞서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리바운드에서 거의 5개 정도 차이가 나죠. 예. 미네소타보다는요. 예. 프런트 코트가 좋다는 미네소타가 이렇게 리바운드를 레이커스한테 딸린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오늘 경기 쉽게 풀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치 구간에서는 레이커스가 미네소타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네소타가 오늘 경기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뭐 거의 뭐 확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네소타가 계속 오늘 원정 경기가 지금 세 번째 원정 경기입니다. 예.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물론 하루 더 쉬었지만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의 승리, 예, 또는 레이커스의 프랜승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전 이 경기 언더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빨간 딱지글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십니다. 예, 내일 축구도 거의 다 올라왔어요. 예. 내일 새벽 축구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VIP, 골드, 실버 다 이 빨간 딱지 안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다음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만간에 분명히 뭐 다음 주 중으로 이벤트 할 예정이니까 좋아요 10%, 예, 시청수의 10% 정도는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희도 눌러주시는 만큼 저희도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한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